자,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본 영상을 긴급하게 찍어 올립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25살짜리 박성민이라는 애가 청와대 청년비서관 무슨 1급 공무원에 임용이 됐다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학 졸업도 안 한 애를, 대학 졸업도 제대로 안 한 애를 지금 데려다가 민주당 당직자 경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냥 2030 젊은 세대들에게 표팔이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젊은 너희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막장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딱. 그러니까 뭐 제가 길게 말을 안 해도 당연히 2030 젊은 세대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백 번을 강조했지만 문정부는 원래 이런 수준의 정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논란이 될 줄도 잘 몰랐고 저는 그 문정부는 당연히 이럴 정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사건이 그렇게 논란이 될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이걸 올려달라고 요청하실지도 몰랐어요. 그 문정부는 원래 이런 수준의 정권이었으니까. 그 쟤네들은 지금 백날 말해줘봤자 지금 국민들이 왜 화났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무엇을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지 그 핵심 요지를 절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잠시 우리가 배경 지식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1급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계의 그런 거의 최고위직 끝판왕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뭐 장관급, 차관급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분류하는 계열이 조금 다른 게 한 개 더 있고 하늘 위에 그런 어떤 천상계 리그가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급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공무원의 끝은 1급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1급 공무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또 다들 말이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군대 같은 경우에 비유를 할 경우에는 장성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소장이나 거의 중장급에 필적하는 그런 의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최고위직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일상생활에서 뭐 판사나 검사들이 대단하다, 높은 사람이다, 출세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1급 공무원은 일반 평범한 평판사가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법원장급, 한 지법의 법원장급, 한 지역에 있는 그런 한 법원의 이제 법원장급 되는 사람들이 이런 1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통틀어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될 겁니다. 뭐 200명이 안 되겠죠. 수십여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아주 적은데 그럼 뭐 끼케야 그러니까 몇백 명 이하인데 대한민국에 이 1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높은 자리냐면은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5급으로 들어가서 줄을 잘 서면서 평생을 지지라면은 짓고 개처럼 정치인들 밑에서 기면서 30년 동안 뺑이를 쳐도 2, 3급 고위직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일반인들 중에서는 대부분입니다. 사실 행정고시를 합격했다는 측면에서 일반인이 아닌데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진급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 이상 고위관리직급부터는 급격하게 보직 TO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5급 위로는 사실 진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리가 안 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5살짜리 대학도 제대로 졸업 안 한 애를 데려다가 지금 낙하산을 타고 1급에다가 꽂아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 관점의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비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신선하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당사자가 진짜로 정치적인 능력, 그러니까 겉보기식 스펙 능력 말고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만 있으면은 나이나 경력 같은 거는 저는 상관을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초에 9급이나 7급 공무원이든 그리고 고시를 패스했다고 한들 5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애초에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라고는 해도 예를 들면은 물론 대기업 평사원들도 요즘 정말로 대단하고 아까운 청년들이 많지만 그 대기업이라고는 해도 남 밑에서 월급 받아 일하면서 평사원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궤적과 처음부터 야망을 가지고 식당이든 카페든 뭐든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성공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사례는 당연히 길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세계에서의 급수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 가지고 애초에 남 밑에서 일할 생각을 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부류랑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좀 거시적인 국가 방향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하다가 자기 뜻을 구현하게 되는 사람도 그 출세하는 속도는 당연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도 여러분들 추월차선이 있죠. 젊어도 자기가 능력 있으면 빨리 자기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요즘 뭐 이렇게 어플을 개발한다든지 게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도 추월차선이 있듯이 정치적인 출세에서도 저는 사실 추월차선이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 인간 사회에서 낙하산 인사가 딱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있어야지만 유능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파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논점, 결정적인 논점이 뭐냐? 성민이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낙하산 인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인간을 꽂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성민이를 뽑아주는 사람들, 인사권자들도 사실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지금 문정부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능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이 사건의 주요 요지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파격 인사도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없는, 마이크 쥐어주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네 계획을 10분 동안 한번 떠들어 보라고 마이크를 쥐어주면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그런 넘쳐나는 발에 차 있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여초 커뮤니티 회원 1, 2, 3 뻔한 인간 중에 하나가 1급 공무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박성민이가 어른용 인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입니다. 저 단어를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더 이상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얘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인식, 깊이의 수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10초 만에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박성민이는 조국 수호를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가 긴 말 안 할게요. 이것만 봐도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그냥 몇 초 만에 바로 견적이 나올 거예요. 또한 박성민이는 과거 박원순을 찬양하고 애도했던 사람입니다. 설마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는 관점을 못 보고 또 손가락만 보면서 아니 뭐 같은 정당 사람으로서 애도하는 게 뭐 어떠냐,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바보 같은 분들은 제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을 보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박원순 애도가 왜 문제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원순이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폐미 정책이나 좌편향 정책들을 펼치고 세금을 낭비했는지는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저는 정치인을 바라볼 때 그 정치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일 중요시해요. 오늘 잠깐만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은 박원순이가 과거에 그래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느냐.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다. 평택기지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거 전부 다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긴 얘기 안 할게요. 박원순이 어떤 인간인지는 사실 요 10초만 보셔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 인간이 평생 동안 쌓아온 정치적인 식견과 지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는 놀랍게도 그다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요 화두들 두세 가지만 툭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만 보면은 솔직히 30초에서 1분만 면접을 봐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식견과 역량은 단숨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짬이 높을수록 이거는 아주 쉽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역량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큰 범주의 어떤 중요한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제가 지금 20대 아가씨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갖고 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성민이 얘가 이런 거대한 문제들, 이런 거대 담론들에 대해서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타인에게 강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1급 공무원으로서의 권력과 지위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자기가 별 생각 없이 내뱉어버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미안한데 이 친구가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성민이한테 트럼프니즘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냥 막말하는 이상한 해외 다른 나라 금발 할아버지라고 하겠죠. 막말하는 할아버지라고 하겠지. 한국의 60살, 70살 넘어가는 정치인들도 사실 대부분이 딱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데 성민이가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기업 규제와 행정 규제를 철폐해주고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던 제조업의 공장과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리턴 돌려서 불러들이고 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을 축소시켜가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자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거 이런 걸 뭘 알겠어요. 그리고 자국민들의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그만큼 또 이래 유인 요인이 있도록 자국민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또 그만큼 행정적인 지원, 세제 혜택과 지원을 더 챙겨주는 거. 이런 시장경제 원리라든지 규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이런 부국강병 체계 원리에 대해서 25살 박성민이가 미안하지만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사실 이거를 뭐 또 성민이 편을 한번 들어주자면은 얘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태반입니다. 한국에서 4선이네 5선이네 20년 30년 동안 정치했네 국회의원이네 거들먹거리는 애들도 돌대가리가 지천인데 성민이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무서운 아저씨가 이렇게 막 무기를 들고 있죠. 이 기사를 한번 똑똑하게 보세요. 미군이 중동에서 철수를 시작하자 대번의 무장 세력들이 그 무력의 공백 상황을 틈타가지고 내전을 벌이고 힘의 논리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저런 살벌한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몰라도 남들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이 사회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정치인들은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 살벌한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런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파편화된 민초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 교수들도 지금 이거를 모르고 정치인들도 제가 말하는 이 거시적인 개념을 1%도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25살 성민이가 도대체 알기는 뭘 알겠냐고요. 문재인이도 모르고 있는데 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한 인간을 바라볼 때 유튜버 얼음 사이다 본인만큼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진짜 드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가능하면 학벌도 안 보고 스펙도 안 보고 심지어 경력조차도 가능한 안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눈을 감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의논의 상대를 바라볼 때는 더더욱 이런 거를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뒷배경은 초라하더라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표현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독서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의외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각종 거시적인 사회 문제나 산업계통상의 문제 혹은 본인이 일하는 산업에서의 그런 전문성 특히 또 국제사회에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한국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한국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의외로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일반인들 중에서도 멀리 갈 것 없이 산업화 세대 할아버지들만 해도 이거를 매우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인을 바라볼 때는 철저히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말, 내용, 철학, 알맹이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죠. 시험의 달인들만 가득한 이 불쌍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냐 없냐 이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기준선이 오히려 스펙보다 훨씬 더 넘기 어려운 기준선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국힘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정치판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국에 학벌 좋고 경력 좋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치판에는 더하죠. 뭐 학력고사 뭐 전국 몇위 출신이네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국힘당에. 전직 판검사네, 서울대 법대네, 하버드 예일대를 나왔네, 몇 살에 사시를 패스하고 뭐 대학교 몇 학년 때 행시를 패스했네. 이런 인간들은 한국 정치판에 수두룩합니다. 발에 채이도록 널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좀 오만한 발언이라서 죄송한데 진정한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인재입니까? 천재예요? 아닙니다.
남 밑에서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일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은 충분하겠죠. 행정적인 사무요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향방을 결정짓는 스스로 핸들 잡고 운전하는 기수가 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문제를 외우는 거는 아무리 범위가 많고 어려워도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러나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과서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가지고 네가 안 배웠던 문제, 교재를 보고 외우지 않았던 문제, 색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네 스스로의 생각과 해답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면은 벙찌는 인간들이 태반입니다.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좁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을 한번 짚어보라고 케이스를 던져주면은 다들 그냥 생각 없는 인형 마냥 바싹 얼어버립니다. 굳어버려요. 왜?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발에 채이는 수재라는 친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은 제대로 안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25살 1급 공무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괜찮다. 스펙과 경력이 일천한 것도 다 내가 눈을 감아줄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똑같이 무능력한 게 어차피 똑같고 판에 박힌 인간이라면 최소한 남들 다 거치는 코스라도 정당하게 밟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능력하더라도 뭐 짬밥이라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 똑같이 무능력한 고위공직자는 이 사람 말고도 다들 많으니까. 하지만 능력 없는 게 똑같다면은 나이 스펙 경력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 어린 것도 괜찮고 스펙과 경력이 없는 것도 다 내가 쿨하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는데 대신 그만큼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사선발을 받을 정도로 박성민이 너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의 그 인사를 내가 못 참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남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비판의 논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그죠? 저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박성민이가 무능한 거를 도저히 못 참겠다. 박성민이는 과거 지나온 그런 발언들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인 식견이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그 뻔하디 뻔한 한계를 너무나도 많이 증명했던 인물이다. 당장 지금 뭐 여초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수십만 회원 중에 눈 감고 아무나 선발을 해도 박성민의 능력을 똑같이 그냥 대체할 수 있는 티도 안 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